자, 일단은 도매국에서 상품을 찾아보았을 때 최소 구매 수량이 현재는 1개 또는 2개 이런 거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짜리는 그냥 단일로 우리가 주문해서 바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좀 편할 것 같고, 만약에 2개짜리, 그러니까 2개짜리라고 하면 1 플러스 1으로 그냥 묶어서 판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산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대표 이미지를 저장을 할 건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하시면 저장을 할 수가 있었죠.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본인 USB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없으시면은 일단 바탕화면을 활용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눌러주시면은 폴더가 하나 생기고, 여기다가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설정하신 후에 여기 저장을 하시는데, 요거는 지금 확장자가 안 보이죠? 그럼 이대로 저장하면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림 파일로 아마 뜨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내가 알아보기 쉽게 냥냥이 가습기점 JPG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옵션을 보니까 냥냥이 스타랑 핑크랑 그리고 민트 이렇게 팔고 있는 것 같고, 상품도 꽤나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 판매하기 괜찮겠네요. 자, 일단 좀 밑으로 내려서 보니까는 상세 설명 이미지 사용 허용이라 돼 있고, 내가 가져올 게 조금 내려보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서부터 이제 가져올 건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저장이 됐겠죠. 일단 한번 보면요, 이렇게가 따로 저장이 된 상태고, 그럼 요거도 저장을 할 거니까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여기는 따로따로 나눠서 저장이 돼 있나 봐요. 그죠? 요것도 다른 이름 사진 저장, 여기도 다른 이름 사진 저장, 어디 보자. 그러면은 이거 엄청 길게 저장이 됐네요. 01바트가. 그죠? 어디까지 있는 것 같으냐면은, 일단 여기 끝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보니까 여기 끝까지니까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네. 일단 열어볼까요? 품질 검사 플로우 여기까지가 돼 있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요거는 또 저장하면 되겠네요. 무슨 설명이 엄청 기네. 많이도 올렸네. 그죠? 얘가 여기 끝까지 지금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고객센터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개별 케이스 요거는 어디 보자. 이건 있네요. 이거는 제주 3,000원, 도서지역은 5,000원 든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해당하는 그 배송 안내에
대표 번호가 다를 테니까 이거를 그대로 올리진 않겠죠.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가져오는 걸로 하고요. 요 주소를 복사. 그러고 저번에 그 마진 계산기라고 돼 있는 엑셀 창에다가 일단 붙일게요. 네, 일단은 그럼 파일을 저장까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이 주소를 일단 선택해서 복사를 할 거니까 컨트롤 C 복사를 해놓고 저번에 이제 마진 계산기를 열어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자, 날짜는 오늘이 10월 14일 도매매가 아니라 도매국에서 본 거고요. 그리고 제품명을 일단은 다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일단 여기다 넣고 이거는 이름 수정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대괄호도 많고 수정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마진 가격을 일단 설정하기 위해서 구입원가 지금 구입원가가 보니까는 6,500원이래요. 6,500원 그리고 배송비는 얘가 얼만가 봤더니 2,500원씩 배송을 한대네요. 그럼 배송비는 2,500원. 수수료는 옥션이나 뭐 G마켓이나 11번가 뭐 이런 데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13%로 놓고요. 마진 가격을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1.7배를 한다면 11,050원 정도가 마진 가격에 나오니까 요거랑 이제 비슷한 수치로 판매가는 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제품이 실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의 가격인지 한번 간단하게 복사를 해서 네이버에다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요. 보니까 뭐 물론 싼 데는 뭐 7,800원 이렇게 올린 데도 보이는데 1,500원, 11,000원, 11,200원, 네, 11,000원 정도로 올린 데들이 꽤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내가 이제 올리고 싶은 가격대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죠. 얘가 13%로 한 가격이라 이 정도지만 막연하게 6% 정도를 한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 가격은 좀 더 낮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어느 정도를 매기든 일단은 가격대에 따른 수수료가 차지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어 13%를 하고 가격이 그럼 11,0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마진이 보이는데 13%를 매겼을 때는 보니까는 최종 마진에서는 마이너스가 뜨는 게 보여요. 소득세랑 CS가 더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 마이너스까지는 아닐 거지만 CS 비용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수수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뭐 12,000원, 13,000원 이 정도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충분히 남는 가격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로 일단 올리는 걸로 하고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11,000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얘가 만약에 옥션하고 G마켓에 이 정도 올리는 거고 스마트 스토어는 6% 정도 매긴다라고 한다면 마진이 많이 남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보시고 가격대를 선정하시면 돼요. 지금은 저는 옥션 G마켓 기준으로 올릴 거기 때문에 13,000원 정도로 일단은 책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상품명을 좀 수정을 해보았으면 하는데 일단은 아이디어가 따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미리 올려놓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렸는지를 보고 그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는 똑똑한 냥냥이 스타 가습기 이렇게 해서 올리긴 했는데 이 상품들이 이렇게 똑같은 게 쫙 뜨니까 비교가 좀 되죠.
일단 뭐 미니 가습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얘가 혹시 뭐 묻어든 가습기라든지 뭔가 댕댕이 가습기라든지 양양이 가습기라든지 뭔가 이름을 조금 다르게 지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대략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걸로 쳐서 들어오게 할 것인지 요거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참조해도 되고요. 스타 가습기, 양양이 가습기 보죠. 최신 스타 버전 뭐 이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캐시 인증 요거 넣고 싶으면은 적고요. 이중 보호회로 똑똑한 양양이 스타 가습기 7색 무드 등 이걸 그대로 쓸까요? 일단 캐시 인증 이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긴 한데, 그러면 가습기나 미니 가습기 이런 내용들도 아마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미니 가습기 보니까 USB 가습기, 사무실 가습기, 얘는 무선인지는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아직 내용을 다 안 봤으니까. 일단 USB 가습기랑 사무실 가습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미니 USB 가습기, 소형 가습기, 요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은 USB 가습기로 들어가 있네요. 그쵸? 디지털 가정, 계정 가정 가습기, USB 가습기. 그러면 한번 쇼핑 인사이트도 한번 열어보죠. 아까 경로가 디지털 가전에, 계절 가전에, 가습기, USB 가습기 이렇게 와서 조회를 해보면 미니 가습기, USB 가습기, 자동차 가습기, 휴대용 가습기, 무선 가습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조금 더 지어보죠. 이중 보호회로 이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뒤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얘가 USB 가습기 아까 넣고, 미니 가습기 있죠. 그리고 사무실 가습기, 차량 가습기, 그리고 휴대 가습기, 저건 휴대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소형 가습기, 일단 무선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이 정도는 가져오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양양이 스타 가습기 요걸 쓸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거는 제가 그냥 양양이만 가져오긴 했는데, 상품을 조금 더 읽어보자면
무선이진 않을 것 같아요. 가격대 보면은. 마이크로 증기? 이 내용도 좀 넣어줄까요? 습도 자동 조절 센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조절 장치 있나요? 아까 봤던 것 같긴 한데. 넘겨버렸네. USB 연결 시작동이니까 무선은 아닌 거로 보이고요. 미스트. 이 정도 일단 해놓죠. 자, 대략 이름을 지었는데 요거를 이제 올려볼게요. 일단 사진이 조금 길어서 조금 뭐랄까 잘라내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 자르는 방법도 익혔었죠. 일단 자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사진에서 연결 프로그램 포토샵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포토샵을 열어올 수가 있고, 여기서 끌어서 필요한 만큼의 이렇게 발을 갖다 놓고요. 이거를 자를 때는 크롭 툴에서 분할 영역 도구, 그리고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게 하면 잘려지는 거였죠. 저장은 파일에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내 것이. 이렇게 해서 손도구를 따닥해 보면 전체가 다 보이고, 분할 영역 선택 도구로 모두 다 선택을 한 후에 얘네를 모두 JPG로 품질은 100% 좋게 저장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 저장 해서 저장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름은 뭐 그대로 저장. 이러고 나가면 이건 뭐 저장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저장할 때 그러고 보니까 경로를 안 보고 저장했네요. 참. 잠깐만요. 어디에 저장을 했었는지는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죠. 저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문풍지에 저장이 돼 있었겠다. 지금 여기 세트가 저번에 여기로 맞춰져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뭐 어차피 금방 자르니까 다시 저장을 할게요. 이거를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 그 다음에 내보내기에 웹용으로 저장 내 것이, 손도구를 따닥하고 분할 영역 선택으로 다 잡은 다음에 품질을 높게,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도 돼요. 예를 들어 뭐 860으로 내가 화이트를 하겠다.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놓는 것도 가능해요. 자, 어쨌든 이걸 이제 저장을 할 거니까 저장. 아이고, 더 늘릴 수가 없네. 일단 저장. 툴박스에서 왜 없어져요? 일단 경로는 바탕화면에 아까 만들었던 폴더로 가야겠죠? 아까 이걸 안 해가지고 다시 하는 거라서. 여기 와서 저장. 확인.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 분할 영역 도구에 안내선에서 분할 영역 만들기, 일단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 내 것이, 요거를 손도구로 따닥한 다음 분할 영역 선택 도구로 모두 선택하고, JPG 100으로 저장할 거니까 그대로 저장. 그래서 뭐 그대로 저장하면은 여기 이미지스 폴더로 들어갈 거예요. 확인.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 이미지스 폴더에 아까 자른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를 모두 준비했어요. 자, 상품을 일단 올려볼 건데요. 이번에 활용할 거는 여기 ESM 이미지 호스팅을 좀 활용해 볼 거예요. 자, ESM 이미지 호스팅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호스팅 관리 툴이 나옵니다. 여기 판매자 배송 공지가 적혀 있죠. 예전에 적은 배송 공지가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가끔 이런 공지사항을 다 똑같은 그 상세 페이지에 띄워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그냥 ESM에 보시면 상품 등록 변경에 판매 상품 일괄 공지에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자 아이디를 골라서 옥션에 내가 만약에
띄울 글씨가 있으시면은 HTML을 띄워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에디터로 작성해가지고 쓰셔도 돼요. G마켓 같은 경우도 판매자 아이디를 설정해서 일반 상품 공지에 노출할 건지 설정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간단하게 제목하고 내용을 적어서 올리면은 공지 예시에 이렇게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지를 올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올릴 수가 있는데, 옥션은 공지를 올릴 땐 여기 보시다시피 HTML 사용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공지를 올려놓고 그거를 여기다 올리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는 에디터 작성해서 그냥 글로 적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공지를 올릴 수 있게 돼 있는 거고, G마켓은 그림 공지는 못 올리고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을 적어서 공지 화면을 적게 된다면 G마켓에서는 이와 같이 공지사항이 뜨게 된다라는 거죠. 옥션 같은 경우라면은 아이디 선택하고 노출 상태 노출로 놓고 HTML에다가 우리 HTML 이미지 호스팅에 있었잖아요. 만약에 공지로 올리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이미지 호스팅에다가 올려놓고 주소 HTML을 복사를 해서 여기 공지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공지가 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고 등록하면은 옥션에 올려져 있는 모든 상품들의 앞쪽에 이렇게 공지가 뜨니까 어떤 상품평 이벤트를 연다든지, 아니면 옥션에서 어떤 내가 배송을 할 때 그 배송에 대한 공지를 올리려면 이런 식으로 일괄 공지를 올려두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하게 하면 그대로 올려져 있겠죠? 그러면 옥션에서는 상품 올리는 게 저렇게 뜬다면 G마켓에서는 공지를 올릴 때는 아까 HTML로 올릴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지금 연습 중이니까 이렇게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등록해 놓으면 이 공지가 계속 떠 있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일괄 공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옥션 같은 데 보면은 가디건을 찾았을 때 정보가 묶여서 나오는 걸 아마 아까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찾아놨던 거 띄워놓을 걸 그랬다. 어디였죠?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2.0 버전에서 올렸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상품마다 그 상품 등록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상품을 다 이미지 그 상품 등록을 2.0 버전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럼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끼리를 연결시켜서 둘 수가 있는 기능이거든요. 요거를 만약에 활용하신다라고 할 때는 상품 우리가 관리에 가보면 등록한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똑같은 카테고리 상품이 아니라서 연결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옥션 거면 옥션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에 대한 그룹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건 상품별 배송비로 설정했었네요. 그룹을 생성을 한 다음에 요 그룹과 관련된 이제 그룹명을 적고요. 얘가 지금 화장품 향수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실제 내가 상품관리 2.0에 올려놓은 화장품 향수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이 쫙 뜰 거예요. 지금은 없어서 이렇게 뜨는데요. 만약에 해당되는 상품들이 있으면 이제 그룹에 추가하기 해서 넣으면 여기 이제 쭉 등록이 되고, 등록하기 해서 누르면 아까 전처럼 그룹 상태로 각각 창들이 떠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혹시 시도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서 혹시 2.0으로 옵션 올리실 분들은 상품들을 다 따로따로 좀 불편하시겠지만 올려서 그렇게 옵션을 설정하는 것처럼 그룹을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 얘기를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좀 밑으로 내려서 볼게요. 일단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는 바로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옥션에 스마일 배송에 가입을 했을 때 설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스마일 배송이 간단하게 말하면 빨리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업체랑 이제 제휴를 맺어서 배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건 쿠팡에 보시면은 총알 배송, 로켓 배송 같은 거가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보통 총알 배송이나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빨리 올 수 있냐면 판매자가 직접 그거를 이제 출하해서 보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미리 물건들을 물류창고에 넣어 놓는 거예요. 쿠팡의 물류창고에 일단 들여놓고 그게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물류창고에서 상품들을 각각 바로 취합을 해서 그냥 바로 배송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빠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빨리 배송하겠다라고 할 때는 이런 스마일 배송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가입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자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관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ESM 플러스 창에도 보시면 앞부분에 주문, 배송, 클레임, 고객 문의 이런 부분에서 바로 확인도 가능하도록 떠 있어요. 그래서 입금이 들어온 거라든지 신규 주문이 있다면 이 부분에 뜰 테고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어차피 주문 관리에 신규 주문으로 이렇게 넘어가지기도 합니다. 그럼 검색을 해보면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보일 테고요. 여기서 이제 구매자의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주문 확인을 하시고 발송 예정일이나 발송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발송 처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자, 발송에서 보시면은 창을 좀 닫아야겠네요. 잠깐만요. 발송 처리까지 아까 봤죠? 자, 이 발송 처리 부분에서 보시면 발송 중, 배송 완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현재 이제 발송 중이거나 그러니까 배송 중이거나 배송 완료된 사항들을 보거나 구매 결정이 됐는지 이런 사항들을 보는 메뉴가 주문 관리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들이 취소나 반품이 들어왔을 땐 클레임 관리라는 메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취소 관리를 보시면은 취소 요청이 들어온 것을 취소 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가능하도록 클레임 관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산 관리는 실제 이제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정산 내역을 보는 건데요. 지금 화면이 안 뜨는 거는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부분에 정산 관리에서 내가 실제 얼마를 받게 되는지 이런 판매 예치금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해요. 광고 부가 서비스는 G마켓이나 옥션에 내가 광고를 할 때 들어가는 메뉴이고요. G마켓 광고 센터로 만약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광고를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하지 않고도 상품을 올릴 수는 있지만 광고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상품을 앞쪽에 띄울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G마켓에서 제가 아까 USB 가습기를 찾아보면요. 여기 떠 있는 게 파워 상품 광고죠. 여기 떠 있는 거는 지금 전체라고 해서 바로 보이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먼저 둘러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상품 등록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상품이에요도 광고예요. 그러니까 광고가 먼저 앞쪽에 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의 종류들이 이렇게 뭐 오늘의 상품이에요 또는 뭐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어떤 메뉴들로 이렇게 떠 있게 되고 각각의 이 배열되는 거는 입찰가를 설정함에 따라서 입찰가가 높으면 앞쪽에 배열이 되는 그런 형태겠죠. 이 상품은 어때요도 광고예요. 스마일 배송 아까 그거 배송 설정하면 여기 떠요. 스마일 배송으로 하는 경우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도 광고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광고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거의 휠을 엄청 굴려야지만 광고가 아닌 창을 봐요. 그죠? 그래서 실제 G마켓이나 옥션은 광고를 하셨을 때 좀 더 팔릴 확률이 높고요. 광고를 안 하는데 팔린 거는 어떤 경우냐? 보통은 G마켓이나 옥션에서 바로 찾아서 사는 경우보다는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만약에 USB 가습기라고 쳐보면 이 USB 가습기가 쇼핑해 보면은 뜨죠.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G마켓이나 옥션에 있는 것들이 떠 있기도 하거든요. 아마 요런 데서 구매가 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은 우리가 올릴 때는 광고 같은 것도 나중에는 신경을 쓰셔야 되실 겁니다. 그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상품 등록 창에 보면은 맨 마지막 단계에 광고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파워 클릭 광고던가요? 그 광고를 설정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만약 그 광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광고 부가 서비스의 광고 센터에 보시면은 여기 파워 클릭 광고 요거가 일반 등록과 간편 등록이 있어요. 만약 간편 등록 같은 경우는 상품은 있지만 내가 키워드를 찾지 못했을 때 이용하는 부분으로 키워드를 알아서 그냥 이 G마켓에서 잡아서 노출시켜 주는 게 바로 간편 등록인 거고요. 만약에 일반 등록은 내가 어떠한 키워드가 괜찮겠다라는 키워드를 안다면 여기서 이제 광고를 등록하는 방법이 일반 등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선 아마 간편 등록이 좀 더 편하실 건데, 간편 등록으로 들어가서 다음 단계로 가보면 일단 그룹의 이름을 고를 수가 있게 돼 있고, 예산은 어느 정도 줄 건지, 그리고 1회 클릭당 어느 정도 비용으로 들어가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상품을 골라 넣게 되면은 광고를 연결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선정해서 매칭을 하다 보니 키워드별 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비싼 키워드로 체킹이 될 수가 있어서 나중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일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한번 실수로 저거를 광고를 해놓고 안 닫아놨더니 지금 마이너스가 떠 있어서 지금 제가 광고 절차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요거는 충전해서 없애면 되는데, 광고를 나중에 끄실 때는요, 여기 광고 관리에서 보시면 광고 현황 간편 그룹에 광고가 체크가 돼 있거든요. 요거를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설명하고 삭제를 안 했더니 저기 이제 보시면 마이너스 떠 있는 거 보이죠? 실수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예치금을 충전해 놓으면은 다시 없어지니까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광고는 어쨌든 내가 만약 테스트로 만약 광고를 해본다 라고 한다면 대략적인 예산을 설정해서 광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좀만 더 얘기할게요. 광고 부분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가 마이너스 뜬 거 보고 다시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만요. 저도 어제 보고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는 요거를 체크를 제가 풀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 간편 등록 계속 얘기할게요. 자, 그룹은 여기서 추가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룹명은 그냥 내가 알아보기 쉽게 적는 거죠. 테스트라고 적었어요. 그럼 그룹이 추가가 됐고 1일 허용 예산을 제가 아마 미사용으로 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미사용이든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요 제외 키워드, 노출 지면 어디에 지면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세부 지면으로 해서 내가 노출시킬 부분을 어디까지가 노출되게 해줄 것인지 이런 걸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만약에 모든 지면에 노출이 된다면 파워클릭의 효율로 최적화됩니다 라고 돼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만약에 키워드 연동 매체 이런데 단화와 이런 거에 뜨고 싶지 않으면 얘네를 풀었어야 되겠죠. 옥션 G마켓 말고 카테고리 연동 매체는 안 넣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정하는 게 오히려 내가 만약에 광고를 한다면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단화화나 이런 데 다 뜨다 보니까
예, 아마 저번에 이제 키워드로 잡혔던 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클릭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희망 클릭 비용은 그냥 광고 클릭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인데요. 얼마 정도를 내가 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상품 선택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 상품들을 일단은 검색하기로 눌러보면 G마켓이나 옥션에 있는 상품들이 쫙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해서 그 광고를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면 검수를 거쳐서 대략 한 30분 있다가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광고들은 보통 이제 클릭했을 때 광고 비용이 나가거든요. CPC 광고라는 게 클릭당 광고예요. 보니까 제가 그냥 보시다시피 상세 페이지를 그냥 대충 해서 올린, 예를 들어 포도비누 막 이런 거를 올렸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광고를 했다가 조금 한번 좀 데워서 자, 나중에 진짜 광고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광고 부분은 이렇게 일단 광고 절차가 들어가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광고는 파워클릭 광고를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광고를 하게 된다면 그 광고에 대한 리포트를 뽑아볼 수가 있어요. 날짜에 대한 리포트, 항목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뽑아볼 수가 있어서 어떠한 키워드로 뽑았을 때 광고가 좀 잘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나중에 광고하실 땐 이런 부분을 조금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가요, 보시면 옥션에도 이렇게 광고 관리가 있고 G마켓에도 광고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센터 광고 관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옥션의 광고 관리는 광고 상품 신청에 들어가면 이렇게 광고 상품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들어와지거든요. 보시면 간편 입찰 방식과 고정가 구매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습기라는 키워드로 선택을 해서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광고를 키워드 파워 상품에 올리겠다라고 하면 예상 노출 횟수가 얼마나 나오고 대략 광고 가능의 최저가는 얼마 정도로 들어가고 입찰 시작가는 얼마다라고 보이죠. 근데 보시면은 입찰 시작가가 300원이고 입찰 단위가 100원이고 광고 가능의 최저가가 1,400원이에요. 그래서 이 가습기는 조금 광고가 비싸네요. 그쵸? 그러면 키워드를 USB 가습기로 만약에 적어서 보게 된다면 광고 가능 최저가가 300원으로 확 줄어요. 내가 지금 판매할 게 가습기가 아니라 USB 가습기면 키워드는 USB 가습기로 하셔야 더 뭐랄까요? 광고할 때 비용도 덜 들게 되면서 USB 가습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눌러서 보게 되는 거라서 더 구매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 좀 주의하셔야 되고, 어제 낙찰현황 을 보니까 300원씩으로 지금 올려져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낙찰가를 정해서 입찰을 해놓게 되면은 내가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입찰 금액을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앞쪽에 뜨거나 아니면 뒤쪽에 뜨거나 그렇게 배치가 돼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이런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모든 광고를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간편 입찰 광고에서 만약에 키워드 찬스 쇼핑이나 주목 상품 아니면 모바일 키워드 찬스 쇼핑 이런 광고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고요. 아니면 상품 마지막에 올릴 때 보시면 2.0에서 볼게요. 잠시. 저도 어제 진짜 저거 나간 거 보고 충격 먹었는데, 이게 설명하다가 나중에 그냥 닫아버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중지를 안 눌러놨더니 저렇게 날아가서 충전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저번 회차에 제가 설명하다가 아마 닫았던 거 그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고객 혜택 광고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특별 할인이나 나눔 쇼핑이라는 광고를 설정하거나 이 밑에 보면은 포커스 플러스 광고들이 있거든요. 저는 아까 전에 저렇게 고르는 광고도 괜찮긴 하지만 포커스나 포커스 플러스의 광고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를 하실 때는 포커스 플러스 광고 정도나 아니면 이런 쪽에도 보면 낙찰 광고들 있죠? 그럼 나는 만약에 카테고리 찬스 쇼핑에서 소분류 가정
가습기 쪽으로 넣겠다 하면은 어느 정도로 내가 이제 가격대를 낙찰할 수 있는지도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광고를 선정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은 아마 G마켓이나 옥션에서도 앞쪽에 뜰 거라서 사람들이 눌러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우리가 연습 단계니까 광고까지는 하지 마시고 현재는 그냥 간단하게 올리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 조금 더 내가 판매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이제 포커스 플러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거나 포커스부터 시작해서 광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포커스나 포커스 플러스는 가격대가 비싸진 않아요. 보통 이제 만약에 내가 7일 광고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대충 서비스 이용료는 3,000원 이렇게 들죠. 포커스 플러스로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렇게 전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서 좀 더 순위가 우선순위로 올라가는 게 포커스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내가 7일 동안 광고하겠다 하면 서비스 이용료가 5,000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들어가는 게 요 고객 혜택 광고에 있는 포커스나 포커스 플러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뭐 주력으로 팔고자 하는 상품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광고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직은 뭐 그런 상품까지는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올리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이 돼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뭐 그 정도만 해서 올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 광고까지 그럼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이제 부가 서비스 부분에 보시면 올킬이라든지 이런 부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내가 만약에 올킬을 등록하겠다 한다면 올킬 신청을 해두시고 승인이 나면 이제 올킬로 등록이 돼서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올킬로 등록이 되면 좋은 점은 옵션에서 제일 상단에 제일 앞에 뜨는 부분이 이제 올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구매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된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킬을 생각한다면 여기 올킬 등록 가이드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고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프로모션 관리에 옥션의 프로모션과 G마켓 프로모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카드사 공동 부담 할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셀러 지원 할인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된다면 동의하셔서 진행 프로모션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 지금은 사업자가 아니니까 해당되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구매 고객 관리에서는 구매 고객의 응대 관리나 상품평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상품평을 남기게 된다면 검색을 해서 그 구매 후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답변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미니샵 스토어 관리에서는 우리가 미니샵이 옥션이나 G마켓에 각각 만들어지거든요. 그 옥션이나 G마켓의 미니샵의 아이디를 들어가 보시면 간단한 디자인을 설정할 수가 있게 나와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처럼 내가 이쁘게 막 꾸미려면은 그때는 이제 돈이 들어가고요. 근데 보통 그 미니샵을 별로 많이 쓰진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저는 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냥 미니샵 가게 하면은 내가 그냥 올렸던 상품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딱히 건들지 않아도 그냥 제가 올렸던 상품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뭐 특별히 건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만약에 내가 상품을 하나 올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상품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판매자 아이디 밑에 스토어, 요게 미니샵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이 부분이고 어차피 올린 상품들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보고 사면 사고 말면 말고 신경 쓸 건 거의 없으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미니샵을 직접 찾아서 오시는 분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미니샵까지 얘기했죠. 자, 전문관 관리, 요거는 중고 매입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에 전문관이라는 게 있고, 여행 경매나 상품에 대한 부분은 여행 경매 관리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ESM에서는 옥션 판매자나 G마켓 판매자 계정 관리하는 그런 메뉴들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판매자 교육센터가 있죠. 옥션이나 G마켓은 판매자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스마일 배송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10월 달엔 또 라이브 생방송이 또 있다네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거를 들어볼 거면 수강 신청 바로 가기를 해서 라이브로 어차피 유튜브로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디 꼭 가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신청해서 그냥 문자로 그러면은 신청 시간에 날라오면은 뭐 그때 이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 간단하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실제 이제 옥션 G마켓에서 파실 분들은 한 번은 좀 보면 괜찮을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일단 얘기하고요. 자, 여기는 이미지 호스팅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저 이미지 호스팅 같은 경우는 옥션하고 G마켓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 호스팅이지만 다른 곳에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션이나 G마켓에 올리는 용도 말고도 예를 들어 다른 몰에서 가져올 때도 여기 있는 이미지 호스팅 주소를 쓰는 경우가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서 일단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구매자 찾기 있죠. 그러면 여기 만약에 어떤 고객이 CS가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그 고객명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메뉴가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수령인을 적고 찾기 해보면 실제 이제 구매자를 찾아서 실제 이제 구매 들어온 거라든지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기도 하다. 자, ESM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내가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동영상 매뉴얼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어떠한 버튼들을 눌러서 매뉴얼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ESM 브랜드가 뭔데 이게 궁금하면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옥션이나 G마켓에서 설명해 놓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초반에 들어가실 때는 각각의 이런 옵션들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매뉴얼도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매뉴얼을 다운받아 볼 수도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문의 세팅 상담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판매자인데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옥션이나 G마켓에 1대1 채팅 상담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판매자 고객센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객센터로 가셔서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옥션이나 G마켓에서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ESM 플러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맞춰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좀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라도 질문 저 환영이에요.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꼭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들어갈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저희 책에 보시면 우리가 현재 스마트 스토어랑 ESM 플러스에 상품을 올리고 판매하는 그런 절차를 배웠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만약 이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과정 중에도 질문을 받을 거고 과정이 끝나고 실제 내가 상품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에게 질문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시간 들어갈 거는 요 앞페이지 블로그 구상하기에 있는 블로그 시작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상품을 올렸다면은 그 상품을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광고나 홍보를 하실 수 있게 간략하게 블로그를 쓰시는 방법,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좀 한참 뒤에요. 페이스북 활용하기, 그리고 인스타그램 활용하기, 이렇게가 맨 마지막 장쯤에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쵸? 한 번씩 좀 보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 바로 들어갈 거는 블로그 시작하기 부분이니까요. 여기 부분만 한번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이도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학원 오셔서 저랑 같이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